안녕하십니까. 아, 4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2주 동안의 그 온라인 강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히스토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정하는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3주가 되고 4주가 되고 그래서 어, 불가피하게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직접 강의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학 동안에 그 학교에서 그 교수들하고 워크숍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주로 학생들의 그 창의성 강조를 하면서 수업의 방식을 학생들 스스로 진행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교수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그 교수가 원하는 강의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에서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서베이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그리고 학생들끼리 디스커션하고 또 교수와 미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쭉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그렇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유도하는 방향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번 여러분이 지금 1, 2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히스토리 리서치 부분을 발전시키고 개강을 하면 조를 짜고 그리고 그 조사한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을 서로 디스커션해서 발표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발표의 방향을 정한 거를 교사 디스커션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 학생들 스스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1학기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4주차 강의를 하게 되는데 중간고사 시즌이 7주차에서 8주차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융복합 디자인을 크게 두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미술과 디자인의 히스토리 그리고 중간고사 시즌이 끝나면 여러분하고 조형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어떤 형태상에서 나타나는 형상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란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서양 미술 디자인사는 두 가지 크게 나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듯이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나누는데요. 오늘은 18세기 이전 그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술사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미술사는 되게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일반적으로 그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룬다면 핵심을 놓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맡은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우선 방향을 세우는데 그 방향을 세우는 데에는 한 네 가지 정도의 발표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선 그 시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면 르네상스가 뭐냐 사전적 정의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르네상스를 이끄는 그 작가, 작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이런 위대한 작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르네상스를 얘기를 하지만 그 르네상스에서 그 세 명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작품을 분석하는 겁니다. 작품을 분석을 하는데 결국 그 작가들의 특징과 그것을 보여주는 게 작품의 분석이죠. 그래서 작품의 분석도 작가별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가 다를 수 있고요. 또는 분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그림도 그렸지만 조각의 특별한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다비드상 같은 경우도 작품인데 그런 작품의 특징, 분야의 특징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장르가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라고 한다면 이 르네상스가 왜 생겨났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고려해서 수업의 발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다비드상인데요. 그 르네상스 이전에 중세 종교 시대가 있었죠. 그리스 기독교 시대인데 그 시대가 약 1000년 가까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는 오직 인간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신을 찬양하는, 그래서 성직자와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귀족, 왕 뭐 이런 사람들의 중심의 세계관이 전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왔을 때 인간의 개인의 존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에 대해서 중요시 여긴 게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가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다시 탐구를 했는데 이 르네상스의 그 정신적 기원은 처음에 보이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리스의 철학가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중세 종교가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 철학이 있었다.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예를 들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위대한 철학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탐미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인류 사회에서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 시대의 이 사상가들, 철학가들에 의한 철학이 정립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종교 시대에 오직 신만을 찬양하던 시대와 그리고 인간의 삶도 중요하지 않은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던 르네상스 시대, 그러면 신의 시대에서, 종교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왔는데 이 인간의 시대가 민주화되지 못하고 그 인간으로 와서 절대 왕이 그 모든 헤게모니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크 로코코 시대는 프랑스의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왕권의 강화와 그리고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을 중심으로 나타난 게 바로크 로코코 시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기원전 8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시작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알렉산더가 338년 동방원정을 가서 시작된 동서양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통합된 헬레니즘, 그리고 거기에서 헬레니즘 문화와 이어지는 비잔틴, 이 비잔틴이 최초의 어떤 동서양의 문화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소피아 성당,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소피아 성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인류 문화가 기원전 3000년 전으로 시작이 돼서 로마와 그리스는 기원전 800년, 50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로마 시대는 주로 건축이 주가 되고요. 그리스 시대는 조각상이 주가 됐는데, 이 조각상의 모양을 지금 보시면 크게 제가 지금 세 개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시대는 주로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개 달린 신, 그리고 투창을 하는 것, 이런 어떤 이야기 속에 나타나서 있을 법한 그런 건축물들이거든요. 조각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조각들이 보면 아직 섬세하지 않고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날개가 달리고 좀 우화적이죠. 그렇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다비드상 같은 걸 보면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선행된 것이 해부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육과 그러니까 피부 안에 있는 근육의 모양,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그러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실천되고 인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손의 모양이나 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표현하게 돼서 이 두 개가 얼뜻 보면 다르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인간에 대한 디테일한 것이 표현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만을 놓고 봤을 때 딱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중세 시대는 주로 성경의 얘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16세기, 17세기의 바로크 로코코 시대는 주로 왕과 귀족에 대한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